안녕하세요. 오늘은 421페이지 중간이요. 사시라는 사계절이요. 추나 추동. 이 사시가 사계절을 의미하죠. 추나 추동.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께서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련다. 그러니까 자공이 선생님이 말을 안 하시면 저희는 뭘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천하원제, 네.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천하원제, 사시행원, 백물, 생원, 천하원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하원제. 사시행원, 백물, 생원, 천하원제.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시죠. 이 사시행원이라는 게 여기 사계절이에요. 하늘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시가 운행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운행이 되고 백물 모든 물건이 모든 사물이 생육이 태어나서 생육이 된다. 하늘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사시라는 말이 논어에서도 나와요. 사시, 추나 추동. 이 사시를 고계지라는 분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혹자는 도연명이 지었다고 그래요. 간단히 고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고계지입니다. 고계지. 네, 동진 때 그러니까 진나라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마시 진나라가 파랑의 난하고 영광의 난으로 얼마 있다가 금방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와서 남경에다 도읍을 해가지고 사마해라는 사람이 남아있던 왕족 사마해가 거기다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같이 도모해가지고 진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하고 먼저 망한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그러죠. 서진이 있던 북쪽은 중원 지역은 5호 5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거기 점령해가지고 5, 16국이 이제 그때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학자들은 사가들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그랬죠. 위진남북조. 전번에 말씀을 남조 북조. 위는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사마시. 그 남쪽으로 내려온 게 이게 동진이에요. 그 동진도 사마시예요. 그런데 동진이 317년서부터 420년, 거의 100년 조금 넘게까지 있다가 동진이 또 유유라는 장군한테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송나라, 송의 유씨, 그 다음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요거를 남조라래, 남조. 요 왕조들이 한족이에요, 말하자면. 북쪽은 오랑캐고, 요 사람들은 한족이에요. 고계지가 요때 사람입니다. 동진 때 사람. 344년에 태어나서 406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동진이 망하기 전에요. 그 왕이지는
내내 동진 사람인데 303년에서 361년. 도연명도 동진 사람인데 365에서 427년. 도연명은 동진에서 숭나라로 넘어가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연명은 동진하고 숭나라 같이 이렇게 걸쳐서 있던 사람이고 살았던 사람이고, 왕이지하고 고계지는 동진 사람이에요. 근데 고계지가 이제 그림과 글도 잘 쓰는 문장가였었는데, 특히 그림, 화가로 유명하죠. 고계지가.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이지는 동진 때 글도 잘 쓰고 글씨를 잘 썼잖아요. 그래서 왕이지를 시성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십자가 여기에 복희씨 십자입니다. 십자를 이렇게 쓰죠. 이게 양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씁니다. 십자. 근데 요 지금 고계지가 요 뒤에 보면은 강소성 출신이라고 돼 있고, 위진남북조 시대 동진의 명문 귀족 출신이다. 중국 미술이 기틀을 닦은 위대한 화가다. 특히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선묘로 인물화에 뛰어났다. 그가 그린 여사잠도는 지금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국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림의 기틀을 만든 시조예요, 말하자면 시조. 근데 인물도를 그렇게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서는 선묘로 인물도가 뛰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고계지가 그렸다는 여사잠도라는 게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오래된 그림이다. 근데 실제로 대형박물관에 있는 게 진본인지 아닌지는 좀 저희가 많아요. 논쟁이 많아요. 당나라 때 모사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사잠도라는 거가 뭘 그린 거냐 하면, 진나라 때, 물론 이게 고계지도 진나라죠. 근데 장화는 서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계지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서진. 같은 사마시인데 동진이 아니고 서진. 네. 서진의 장화라는 사람이 여사잠이라는 여자들한테 경계를 하고 여자들을 잠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행실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행실을 단속하기 위한 그거를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고문집어 후집에 보면 잠이라는 글이 여럿 있죠. 이천 선생의 사잠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의 글이에요. 가르침의 글. 여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여자들의 행실을 단속하기 위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본래 12장면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인데 병풍이 아니고요. 한 폭, 두 폭이 아니고 12장면을 그렸는데, 지금 대형박물관에 남아있는 거는 9장면 뿐이래요. 두루마기가.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은,
여자들의 행실을 갖다가 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글하고 그림이 같은, 그림하고 글이 한 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장면이다, 대형박물관에.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이라고들 얘기한다. 근데 진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다. 근데 요걸 그린 요 인물도에 그린 게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터치가 아주 그 섬세한가 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봄에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 누에꽃이에서 가느다란 그 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사가. 그 누에꽃이 그 뱉어내는 실처럼 그렇게 가느다랗게 섬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춘잠토사식이라고 그 표현 방식을 춘잠토사식. 이거 잠자죠. 누에 잠자요. 춘잠토사식. 그렇게 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여사잠도, 잠도. 어떤 경치를 그린 게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렸다 이겁니다. 장화라는 사람의 여사잠에 의거해가지고 이거 교육. 그리고 요 고개지를 이렇게 보면은 왕이지가 361년에 죽었잖아요. 또 고개지는 344년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전. 고개지가 태어나서 15년 후쯤에서 왕이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도연명이는 365세니까 고개지가 20년쯤 후에 도연명이가 태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고개지가 제일 나이 많고, 왕이지가 제일 나이가 많고, 고개지, 그 다음에 도연명. 그러다 보니까 도연명은 동진 말에서 송나라 초기에 걸쳐서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 정도로 그 고개지하고 그 여사잠도라고 특별히 그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그림을 몇 가지 그린 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를 하겠습니다. 자. 추나추동. 이 시가 보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에 그 각 계절마다 특징적인 걸 딱 뽑아내가지고 5글자로 이렇게 적었는데 아주 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묘사한 것이. 꼭 그림 그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소식이 얘기한, 그 얘기가 나중에 왕유편에 나오죠? 네. 나중에 왕유편에 나옵니다. 왕유편에 나오나, 왕유편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왕유편에 나옵니다. 소식의 얘기가. 427페이지에. 네. 시중유하여 하중유시다. 나중에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왕유의 시를 보면은 시중유시다. 시중유화요. 시중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화중 유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중유화
화중유시. 네. 왕의 그림을 보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 시도 잘 썼으니까 꼭 이게 저기하고 똑같네요. 고개지하고. 그러니까 소동파가 왕의 시를 보면은 그 시 중에 그림이 있고 그림 중에 시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시라는 걸 보면은 이 시 중에 그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사시는요, 워낙 간단하고 저기 쉬운 저 글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우리 선인들이 어렸을 적에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천자문,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천자문, 그 다음에 사자소학, 그 다음에 추구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 추구는 5글자로 된 그 유명한 시에서 좀 따왔던가 교훈이 될 만한 그 구절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로 하여금 그거를 익히게 했어요. 사자소학은 천자문은 글자를 익히는 거고 주로 글자를 익힐 목적이고 사자소학은 사람이 갖춰야 될 예의범절 그거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사자소학을 하고 그 사자소학은 사자소학이라는 용어 나와 있듯이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구는 5글자로 돼 가지고 주로 이제 유명한 시라든가 유명한 글 그런 데서 이제 따서 2구절 보통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서도 함양하고 문장력도 기르고 그 시를 짓는 데 기초 그렇게 해서 그럴 목적으로다가 추구라는 책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양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 이 사시가 들어가 있어요. 워낙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요거를 누구나 다 익혔다 이 얘기예요. 네, 제 말씀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춘하, 추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춘수, 봄의 물, 하운, 여름의 구름, 추월, 가을의 달, 그 다음에 동령, 겨울의 산마루, 네. 산 꼭대기 산마루. 이게 영자가 이게 산마루 영자지요. 산봉우리 영. 네, 여기 몇 산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수, 봄의 물은 사택, 사방못에 가득하고 그 봄의 물이 여기에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득하고가 서술어고 여기 이제 처소지요. 정도 빼졌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방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요즘 여름인데요. 장마철 되기 전이나 하여튼 여름에 그 뭉게구름이나 이렇게 정나눈 같은 거 구름들 보면은 아주 변함스하게 저기 변하고 층층이 참 그 구름만 쳐다봐도 저거 하죠. 볼만한 경우가 많죠. 그거를 묘사해 이게. 여름 구름은 다기봉, 기한 봉우리. 그러니까 꼭 구름이 기한 봉우리 같다 이거죠. 기한 봉우리가 많다. 이것도 타가 많다 적다 할 적에는 뒤에 오는 거를 우리가 주로 주어로 친다고 그렇게 배웠죠. 요걸 주어로 보고요. 다가 그럼 서술어고. 이걸 해석을 그럼 하면 여름 구름에는 기한 봉우리가 많다 이렇게. 요것도 물론 여기 하원 앞에 여기 또 어자를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가을달. 가을에 달 참 보름달 10월 상달에 보름달 최고로 좋죠. 가을달. 왜냐하면 날씨가 천고마비 계절이니까요. 네, 천고마비 가을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가을달, 하늘 높은 가을달에 밝은 가을달. 얼마 전에 저 소동파에 전적격도 했었잖아요. 그때 7월 기망이라 했잖아요. 7월은 초가을에, 기망은 16일이죠. 보름 하루 지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죠. 가을달에는 밝은 빛. 이게 빛이죠. 밝은 빛을 날린다. 가을달은 밝은 빛을 날린다라는 얘기는 가을달은 밝은 빛이 휘영청하다. 휘영찬란하다. 이거는 가을달이 주어고 양이 타동사, 명의가 이거 목적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산마루에는 수고송, 고송은 이건 외로운 소나무에서 고가 송을 수식하죠. 외로운 소나무. 그 다음에 수는 이 고송을 수식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빼어난 고송. 그래서 요걸 형용사로 봐서 빼어난 외로운 소나무. 그래서 겨울 산마루에는 여기 빠진 걸로 보고 겨울 산마루에는 빼어난 외로운 소나무가 있도다. 이렇게. 여기 중간에 유자 정도 있는 걸로 봐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석한 것처럼 유자가 있으면 있다 없다 할 적에는 뒤에 오는 걸로 주어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고송을 전체를 주어로 하고 그럼 해석을 하면은 겨울 산마루에는 어자가 있으니까 에는 유 뒤에 오는 걸 주어로 보고 앞에 오는 거에는 어자를 붙여서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겨울 산마루에는 빼어난 외로운 소나무가 있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춘수, 하운, 추월, 고, 동령, 추나 추동해서 그 네 가지가 각 계절마다 대표적인 그 풍광을 노래했어요. 아주 쉽고. 그래서 사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저기 고개지라는 문장가가 썼다고 그런 책도 있고 도연명이가 썼다고도 하는 책도 있고 그거는 이론이 있어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전 찾아보면 개는요, 이거 편안할 개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심에요. 어찌기자, 요거만 딱 하면은 여기 어찌기자죠. 의문사로 보통 쓰이는 거, 어찌기. 요 개자가 편안할 개자. 자, 고개지의 사시, 추나추동, 오원절규, 저거 책에 나와 있듯이 운자는요, 봉하고 송, 요것이 운자예요, 봉송.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걸로써 오원절규는 끝났고요. 다음에는 칠원절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